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9번, 등비수열 파트예요. 여러분들 필수예제 9번도, 등비수열도, 상당히 좀, 그래, 쉬워.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하면 힘 한번 내봅시다. 필수예제 9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보자. 제 3항이 18이에요. 자꾸 욕하게 하네, 진짜. 제 5항이 162예요. 그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일단 문제에서 수열의 종류를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재빨리 첫째 항이랑 공비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 곱하기 r의 n-1승이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공식이 나온 원리는 사실은 요 a라는 게 이제 첫째 항인데, 그쵸? 첫째 항과 n번째 항이 몇 칸 차이가 나니까, 그치? n-1칸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를 공비를 뭐 해서, 그치? 곱해서 메워주세요. 이런 얘기죠. 이 식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고. 떨어진 칸의 차이. 떨어진 칸의 차이 무슨 얘기냐?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요, 몇 칸 차이가 나냐면 2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그쵸? 공비를 몇 번? 2번 곱하세요. 그런 식의 용도라고, 일반항. 근데 일반항은 쓰는 게 너무 쉬워.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때도 요런 식으로 쓰기로 했죠. 그쵸? 그대로 가면 되겠네. 그럼 18에서 162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비를 2번 곱했을 텐데 18이 162가 되려면 그러니까 요 r 제곱이 얼마가 돼주면 될까? 좀 힘든 계산이네요. 98에 72? 그쵸? 98에 72. 이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럼 9만 곱해주면 얘가 이제 162가 되는 거니까 r 제곱이 9네요. 따라서 r이 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는데 문제에서 친절 스타일로 공비는 무슨 수다? 음수다 이렇게 줬으니까 공비는 뭐밖에 안 된다. 그치? 마이너스 3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등비수열의 공비 마이너스 3을 구했으니까 이제 첫째 항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세 번째 항을 줬단 말이야. 그럼 또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첫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공비를 2번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9를 곱해줬다는 뜻이에요. 첫째 항에다가 9를 곱해서 18이 됐으니까 첫째 항은 얼마가 된다? 자, 2가 된다. 이렇게 빠르게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일반항 공식에다가 다 때려 박아도 상관없다고 했죠. a의 n이라는 놈은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공비의 몇 승? n-1승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가끔 가다가 이거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1승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 마이너스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n이 짝일 때와 n이 홀수일 때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따로따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지 이 마이너스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 넘어갑니다.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보니까 등비수열 AN에서 일단 수열의 종류를 등비수열이라고 또 줬어. 자, 그때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을 더해서 2가 되고요. 넷째 항과 다섯째 항과 여섯째 항을 더해서 16이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 첫째 항에서 이 넷째 항으로 넘어갈 때 몇 칸 차이가 나니까, 그쵸? 3칸 차이가 나니까 공비를 몇 번 곱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3번을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같은 원리로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이 될 때도 공비를 3번 곱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이 될 때도 공비를 몇 번 곱하세요? 자, 3번을 곱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2라는 놈에서 16이 될 때 공비를 선생님 9번 곱해야 돼요. 공비를 3번, 공비를 3번, 공비를 3번 곱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공비를 9번 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이게 지금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앞에다가 그냥 공비를 몇 번만, 그치? 이렇게 3번만 곱해줘도 알아서 지네끼리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통해서 다 뿌려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비를 3번만 곱해주면 요 놈도 A4가 되고 요 놈은 A5, 요 놈은 A6가 분배 법칙을 통해서 다 풀어진대요. 그래서 공비를 9번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 공비를 몇 번, 그치? 3번만 딱 곱해주면 알아서 다 바뀐다. 즉, 두 번째 항이래, 미안. 2에서 16으로 바뀔 때 공비를 몇 번만 곱해줘도, 그치? 딱 3번만 곱해줘도 알아서 바뀌는 거니까 2에서 16이 되기 위해서 8을 곱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이라는 놈이 뭐밖에? 2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뭐 이것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등수학에서 3차 방정식 풀 때
이런 방정식을 풀면 이런 R이 2라는 실근을 하나밖에 갖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비는 2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거 구하라네? 등비수열을 사실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비도 찾았으면 첫째 항도 찾으면 좋겠으나 문제를 슬쩍 보니까 굳이 뭐 첫째 항 찾을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얘로 다이렉트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네 번째 항이 일곱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 공비가 3개 필요하고 얘도 3개 필요하고 얘도 3개 필요하니까 최종적으로 공비를 몇 번만 곱해주면 그치? 3번을 곱해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6이라는 놈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한다? 다른 말로 8을 곱해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8을 그대로 곱하면 6, 8에 48. 요걸 하게 되네요. 4, 1은 4, 128이라는 이렇게 아주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식에 너무 노예가 되지 마. 내가 식에 노예가 되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두 번째 항은 AR, 그 다음은 AR의 3승.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도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쵸? 그러면 약간 좀 식의 노예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시야가 좁아져. 이렇게 안 쓰면 죽는 거야, 자기는. 근데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원리를 조금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개념 공부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걸 이렇게만 풀 줄 알면 있잖아. 여러분 조금만 꼬아서 내거나 식이 조금만 복잡해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하기 싫어집니다. 됐죠? 쉽게 가자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필수예제 10번 보니까 타이틀은 등비중앙이라고 돼 있어요. 타이틀은 등비중앙이라고 돼 있고, 등비중앙은 이제 이런 거죠.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치? 요 놈의 뭐가? 제곱이 양 사이드에 뭐랑 똑같다. 그렇지. 곱이랑 똑같다. 이 식에 나오는 원리가 만약에 얘가 등비수열이라면 어떤 일정한 수를 곱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R이라는 놈을 B를 A로 나눈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얘를 C를 B로 나눈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 곱을 해서 얘가 나온 건데 맨날 이게 나올 때마다 이 짓거리를 하기 싫으니까 등비중앙이라고 해서 외우자고 있잖아. 그치? 가운데 양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세수가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모르는 게 몇 개야? 하나. 모르는 게 A 하나만 있네요. 그쵸? 그러면 식을 하나만 찾고 끝내겠다는 뜻이지. 그치? 그럼 식을 하나 빠르게 찾고 싶은데 요놈의 제곱이 얘네들의 뭐랑 똑같다? 곱이랑 똑같다? 요러면 더 쉽네요. 그쵸? 바로바로 식을 하나 찾자. 그래서 가운데 양의 제곱이 양 사이드에 뭐랑 똑같다? 그치? 곱이랑 똑같다? 요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식을 하나 찾고 끝내겠다는 얘기야. 그럼 전설의 전개를 하면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로 제곱 풀리고요. 얘 제곱하면, 계산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시원하게 굿바이, 시원하게 굿바이. 얘 넘어가면서 A. 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됐죠? 다들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오른쪽 문제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문제는 내 양수. 4개의 양수가 있다. 편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이런 거 양수 같은 거에는 동그라미를 쳐주는 게 좋고요. 일단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앞에 거 3개는 이 순서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했고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3개는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무슨 얘기냐? 이 수를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 나열된 4개의 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근데 앞쪽에서는 등비수열의 규칙을 갖고요. 이 뒤쪽에서는 등차수열의 규칙을 갖는다고 했어. 지금 모르는 거 몇 개야? 2개. 그럼 식이 2개 필요하겠죠? 그럼 앞쪽에서 이제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등비중앙을 이용해서 가운데 양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랑 똑같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등차수열, 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배운 등차중앙을 이용해서 가운데 양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이랑 똑같다.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식의 형태를 잘 보니까 모르는 게 A, B 2개인데 식이 2개 있어. 맞죠? 그럼 풀리겠죠? 그럼 얘를 연립할 때 아무 목적 의식 없이 연립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1차식이 나오고 2차식이 나오면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싶어.
근데 여기가 또 욕하게 만드네. C8B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2B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서, 그치? 9라는 놈을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이 18B라는 놈이 바로 9A 플러스 49, 36이 돼버리고요. 그쵸? 그럼 귀엽게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대로 넘기면 A의 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6 이런 느낌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열심히 구구단을 외자 32, 36 됐죠? 근데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여기 마구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어떻게 풀리냐면 A 플러스 3이라는 놈과 A 마이너스 12라는 놈으로 가볍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이랑 얼마? 12가 되겠네요. 됐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어디에 집중하라고 했냐면 문제 맨 앞에 이렇게 양수라는 조건에 집중을 하라고 했어.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A는 음수가 될 수 없고 양수밖에 될 수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A의 값이 얼마라는 사실을 12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아무데나 쳐박으면 되겠죠? 여기다 박든 여기다 박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괜찮아요? 나 같으면 당연히 1차식에 박아야겠지. 그래서 A 자리에다가 12를 조심스럽게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면서 16이 되면서 2배의 B가 16이다. B는 8. 그래서 B라는 놈이 8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양수 조건도 만족했으니까 아주 깔끔한 답이 얻어졌네요. 됐죠? 그럼 유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11번. 필수 이제 11번의 왼쪽 문제를 보니까 3차 방정식을 줬어. 그리고 또 세실근에 대한 언급을 했어. 근데 안타깝게도 세실근을 구할 수는 없어. K를 모르니까. 그런데 말이요.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쵸? 그럼 세수가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스웨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웨링을. 그러면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만든다. 등차수열을 이루는 내수를 만든다. 그때 고급 스킬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팅해야 되는데 이때는 고급 스킬을 쓰지 말라고 했어. 그냥 등비수열을 세팅할 때는 가장 무난한 방법 A, AR, AR의 제곱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아. 왜? 가운데 있는 놈을 A라고 놓고요. 얘를 AR, 얘를 R분의 A. 자, 이렇게 놔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 분수가 나와버리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아무리 계산이 좀 쉬워도 있잖아. 분수 계산은 굉장히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분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계산하다 틀리지 마시고요. 그냥 분수가 나오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A, AR, AR의 제곱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근을 세팅해 주는 게 좋아. 됐죠?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요. 얘네들을 가지고 몇 가지 장난을 칠 수 있다? 세 가지 장난을 칠 수 있다. 그게 바로 합, 둘, 곱 되겠습니다. 자, 합둘곱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구해놓자.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둘은 플러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언제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합 구해놓으면 3이고요. 둘 구해놓으면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곱을 구해놓으면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됐죠? 이런 놈들을 진짜로 구해보자는 거지. 근을 진짜 A, AR, A제곱이라고 놓고 그러면 그대로 가자. 합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둘은 둘씩 곱하면 되는데요. A제곱 R 플러스 둘이 곱하면 A제곱 R 3승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둘이 곱하면 A제곱 R제곱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놈을 AR로 한 번만 끄집어내보자. AR로 이렇게 싹 끄집어내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돼요. 이건 개념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랑 여기 있는 놈이랑 완전히 똑같다.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의 근을 곱해보면 A도 3개, R도 3개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놈도 럭셔리하게 AR로 묶어내면 AR의 3승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요놈의 떼끼랑 요놈의 떼끼랑 이렇게 같아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 자체를 A, AR, AR의 제곱으로 세팅을 하면 합돌곱을 만들었을 때 이런 공통적인 정보들이 얻어지면서 이제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다. 굳이 AR을 구할 필요가 없이 A 따로 R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자 얘네들이 같다, 얘네들이 같다를 이용하면 좀 빠른가 봐.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하면 얘가 3이에요. 됐죠? 근데 3이랑 뭔가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됐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거든. 그런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살아요, 뒤져요? 살아요. 그래서 마팔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마이너스 8이 된다. 근데 문제에서 K를 구하라고 했으니 마 K는 마8이요. K는 얼마? 그렇지.
8이다 라고 깔끔하게 답낼 수 있대요. 됐죠? 이렇게 합돌곱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공통이 막 보여서 연산이 빨라지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A 따로 R 따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R을 통째로 구해버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와, 그림이 첫 등장한 것 같은데. 그치,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는 뭐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런 것만 이제 그림으로 출제가 될 텐데, 자, 요거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문제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문제 읽을 필요 없어. 아니, 선생님은 문제를 아니까 문제를 안 읽는 거죠. 저는 읽을 거예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읽어. 근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문제가 긴 문제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 깨닫게 될 거야. 아, 이 긴 문제가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 그림을 보지도 않고 막 글만 읽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림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구나. 그치,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죠. 일단 한 변의 길이가 2다.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에요. 안전장치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중점이라는 개념이 있네. 중점? 읽어봐야 되나? 첫 번째 시행에서 각변의 중점? 아, 읽을 필요 없습니다. 딱 봤을 때 얘가 중점이겠지. 중점이겠지. 이 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겠지. 자, 그랬을 때 또 정삼각형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따라 띠리 또. 됐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각각의 한가운데 정삼각형 모양을 잘라낸다. 그럼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잘라낸 건지, 원래 잘라낸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건지를 판단할 때 가운데 정삼각형 모양을 잘라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색칠된 것들, 얘네들을 잘라낸 거예요. 색칠된 걸 잘라.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한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와, 그림 있는데 여기 또 있네. 이 PPT를 만들어준 선생님 조교쌤이 선생님이 일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하도 이런 거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알아서 만들어놨네. 정말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칭찬을 해줘야겠구만. 아주 잘 만들었죠. 아무튼간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걸 대비해서 이분께서 아주 훌륭하신 행동을 하셨고 칭찬을 해줘야겠구만. 자, 문제는 이해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물론 이 그림은 여러분 몇 번을 시행했을 때, 딱 2번을 시행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선생님 10번 시행하라고 했으니까 10번 시행한 그림을 그려줘야죠. 어떻게 그려야만 자식아, 여기다가 삼각형을 대체 몇 개를 그려야 되는데 못 그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려워. 하나는 그냥 아주 가볍게 문제가 풀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합등비라는 개념을 써야 돼. 복합등비가 뭐냐면 일단 이걸 푸는 시나리오는 둘 중 하나야. 하나는 남아있는, 이제 문제에서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남아있는 이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치, 잘라낸으로 갈 것이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도 구할 수 있고 잘라낸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니? 둘 중에서 쉬운 놈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이놈의 넓이는 우리가 재빨리 뭘로?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이런 공식,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둘이 약분돼요. 됐죠? 그러면서 얘가 루트 3이 될 거란 말이야, 넓이가. 처음에 있던 색종이의 넓이는 루트 3이었다고. 그러면 남아있는으로 풀든 잘라낸으로 풀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문제에서 남아있는을 구하래. 그럼 남아있는 구하면 되는 거고요. 맞아? 근데 잘라낸을 구하래. 근데 나는 남아있는이 더 쉽다고 판단을 했어. 그럼 남아있는을 구하면 잘라내는 전체에서 남아있는 걸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을 뭐 하면, 더하면 이게 전체가 된다야. 그러니까 남아있는으로 풀든 잘라낸으로 풀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아있는이 더 쉬워요. 더 쉽다. 왜 쉽냐면 반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잘라낸을 풀고 싶어. 잘라내는 이렇게 풀어야겠네. 처음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는 정삼각형을 몇 개 만들고, 자, 3개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정삼각형을 몇 개 만들겠니? 그렇지. 이렇게 9개를 만들게 되거든.
이렇게 9개를 만들게 돼요. 9개를. 그러면 이 잘라낸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개념을 써야 되냐면 복합 개념을 써야 돼요. 복합이라는 것은 개념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도형 수열과 개수 수열을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개수 수열의 첫째 항 공비 따로 구하고 도형 수열의 첫째 항 공비를 따로 구해야 돼. 물론 이 그림이 워낙 쉽기 때문에 이걸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풀면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요 넓이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 자체는 길이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를 생각하면 된대. 근데 그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2대1이야, 2대1. 이건 좀 쉽죠. 2대1이라서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공비가 4분의 1이 돼요. 이건 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개수는 더 쉬워. 개수는 처음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몇 배씩 늘려나가기 때문에, 그치? 3배씩 늘려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도 구할 수가 있대요. 그런 도형을 이만큼 개 지금 더하고 있어. 더해서 잘라버리고 있잖아. 다 버리고 있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형 수열과 개수 수열을 더해서, 그쵸? 두 놈을 더하면 첫째 항과 첫째 항을 곱해서 첫째 항 하트를 만들겠죠. 그쵸? 그리고 공비와 공비를 곱해서 최종적인 공비 4분의 3을 만들어 주는 거야. 됐지? 그런 다음에 이 같은 일을 몇 번 하라고 했으니까 10번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트는 여러분들이 구할 거야. 난 안 구할 거야. 하트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시면 되고요. 얘네들 가지고 10번을 시행하라고 했으니까 1-4분의 3.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씁니다. 개념 시간 했던 거. 미쳤어? 1-4분의 3, 1-4분의 3. 그놈의 몇 승? 그치, 10승. 그리고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그치? 첫째 항 하트를 곱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잘라낸이야. 그쵸? 잘라낸 졸라 빡세죠? 그리고 지금 강의의 순서상 아직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 푼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일단 파악하셨을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훨씬 쉬워. 남아있는 이 훨씬 쉬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처럼 남아있는으로 구하지 않고 남아있는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잘라낸을 구하래. 그게 이제 유제 있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버려진 조각들의 넓이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구하라고 해도 얘가 지금 어렵다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 그쵸? 합으로도 막 구해야 되고 복합 개념을 좀 써야 되니까 남아있는으로 무조건 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은 얼마나 쉽냐? 자, 남아있는은 이런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원래 도형이 이렇게 있었어. 원래 도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첫 번째. 원래 도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뭘 제거시키냐면 요만큼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거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요만큼이 전체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조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개의 조각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같은 시행을 한 번만 실행했을 때 원래 첫째 항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 원래 있었던 A의 4분의 1을 지금 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4분의 3만큼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한 번 더 시행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약간 이제 개념이 어려운데 만약에 한 번 더 실행을 한다는 건 얘네들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를 버리고 얘를 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요놈의 입장에서만 잘 생각해보자고. 요놈의 입장에서 얘를 버리겠다는 얘기는 또 전체에서 얼만큼을 버리겠다는 얘기야. 4분의 1을 버리니까 얼마가 남겠니? 그치? 4분의 3이 남겠지. 근데 요놈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면 4분의 1을 버리면 4분의 3이 남을 거 아니야. 또 요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4분의 1을 버리니까 4분의 3이 남을 거 아니야. 그쵸? 아니 3놈이 있었는데 3개의 조각이 있었는데 각각의 조각에서 4분의 1씩을 다 버려서 다 4분의 3씩이 남은 거야. 그럼 이제 전체 입장에서 바라보면 4분의 3이 남은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잠깐만 이걸 볼까요? A라는 놈과 B라는 놈과 C라는 놈이 있었는데 요 놈의 입장에서도 4분의 1이 벌어지면서 4분의 3이 남았대. 그 다음에 얘도 4분의 3이 남았대. 얘도 4분의 3이 남았대. 실제로 얘네들을 다 더하는 게 전체 입장이죠. 그럼 이걸 잘 보면 되게 웃기지 않니? 얘가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얼마였단 얘기야. 그치? 자, 4분의 3이었단 얘기야. 각각이 4분의 3씩 남았다는 얘기는 전체 입장에서도 4분의 3이 남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같은 짓거리를 한 번 더 실행하면 이 같은 짓거리를 한 번 더 실행하면 방금 있었던 A 곱하기 4분의 3이라는 이놈에 다시 4분의 3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놈은 계속 무슨 수열을 이룬다. 그치? 등비 수열을 이룬다. 괜찮아요?
이 같은 일을 몇 번 하래요? 10번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원래 있었던 A에다가 그치? 4분의 3이 남는 과정, 그 과정을 몇 번? 10번 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A만 구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등비급수 복합 등비급수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바로 끝내면 돼요. 그럼 이제 요 A만 구하면 되는데 아까 구해놨죠?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얼마였어? 첫 번째 도형의 넓이, 아니 이제 커다란 도형의 넓이, 원래 있었던 도형의 넓이가 루트 3이었으니까 요 A 자리에다가 루트 3을 집어넣기만 하면 아주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유제 풀 때도 아까 이 문제를 풀 때도 이게 버린 걸 다 구하면 처음엔 1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또 9개 이런 식으로 복합 등비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는 버린 조각들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걸 구하세요. 남아있는 걸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그걸 빼주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빼기를 해주면 이제 버린 조각들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좀 문제를 풀어주죠. 됐죠? 그럼 이제 필수 이제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나오겠죠. 자, 보자. 자, 왼쪽 문제예요. 자, 등비수열이 살고 있었다. 근데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한 게 15.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5다. 그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수열의 종류는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면 알았으니까 재빨리 첫째 항이랑 공비를 찾는다. 그러니까 식이 두 개 있네요. 됐죠? 아주 빠르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한 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비를 한번 곱해주면 끝나네요. 됐죠? 자, 같은 원리로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도 한 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비를 한번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공비를 두 번 곱한 건가요? 아니죠. 여기다가 공비를 몇 번만 곱해줘도 한 번만 딱 곱해줘도 알아서 분배 법칙이 되면서 그쵸? 얘도 얘가 되고 얘도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15에서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비를 몇 번? 딱 한 번만 곱해주자. 그래서 공비가 뭐가 된다는 사실을,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눈치 깝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식을 이용하든가 뒤에 있는 식을 이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첫째 항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첫째 항과 셋째 항이라는 놈은 A 더하기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15였거든? 근데 공비가 R이었기 때문에 R이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다 4분의 1이 되겠네. 됐죠? 그럼 얘네들이 더해주시면 4분의 5 A가 될 것이고 그놈이 얼마다? 15다. 요걸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럭셔리하게 이제 약분을 이렇게 툭툭툭 하면 3이 될 것이고 맞죠? 4를 곱해주니까 A라는 놈이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첫째 항이랑 공비를 찾았죠? 근데 그런 등비수열을 몇 개 더해주세요? 10개 더해주세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S10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그쵸? S10을 구할 때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분수 찍!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보다는 1 마이너스 공비가 좀 더 좋겠죠. 좀 더. 공비 마이너스 1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우자 이거.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공비 딱 이렇게 세팅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S10을 구하래. 10개 더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10개 더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첫째 항 자리에다가는 12를 조심스럽게 써주시면 되겠지. 이제 마지막으로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되는데 마마가 보이니까 풀풀로 바뀌어요. 여기 마마가 보인다고 풀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걸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10번 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이 앞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를 유지한 상태가 돼야 돼. 그러면 1이랑 2분의 1이랑 더하니까 얘가 얼마? 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자, 약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약분, 요거 한번 약분, 4 이렇게. 그렇죠? 그럼 밑에 있는 놈이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이 놈이 8로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8에 바로 여시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승? 10승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렇죠? 보기는 얘를 전개해놨네. 보기는 얘를 전개해놨어. 응아 하면 8. 됐죠? 뒤에 걸 전개했는데 갑자기 얘가 이상한 모양이야. 8이 있어야 되는데 8이 없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8이라는 놈을 2의 3승으로 처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약분을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럼 분모에 2의 10승이 있었고 분자에 2의 3승이 있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7승분의 1 이렇게 초깔끔하게 답을 정리해서 쓰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럼 8에서 이제 2의 7승분의 1을 뺐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고 나면 몇 개를 더하는지를 판단해서 등비수열을 열심히 더해주면 돼요. 자, 오른쪽 문제를 또 보자.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등비수열이 살고 있대요. 근데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 첫째 항부터 제 몇 번째 항까지 합을 더했더니 0.99보다 크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일단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재빨리 첫째 항과 공비를 세팅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첫째 항은 2분의 1. 자, 공비는 계속 2분의 1을 곱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역시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그런 등비 수열을 제 몇 번째 항까지 더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n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하면 되죠. n번째 항까지 더해보자. 그걸 사람들이 SN이라고 부르고, 그 SN을 구할 때는 분수cik이다.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보다는 1 마이너스 공비가 좋겠죠?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딱 세팅해놓고 몇 개 더 하세요? 0개 더 하세요. 첫째 항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자. 자, 그래놓고 났더니 분모가 이제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과 여기는 2분의 1이 약분이 되면서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놈이 0.99보다 컸으면 좋겠다? 0.99보다 크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0.99를 1로 보내버리면 0.01이 되고요. 얘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싫어서 1로 보내버리면 자, 2분의 1의 n승이 됩니다. 근데 얘는 분수인데 얘가 소수인 게 너무 꼴배기가 싫어서요. 0.01이라는 놈도 분수로 바꿔버리면 100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열심히 배웠을 거야. 부등식에서 둘 다 플러스거든? 둘 다 플러스일 때 왼쪽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 근데 내가 얘네들을 둘 다 뒤집는 거야. 둘 다 뒤집으면 얘는 100이 될 것이고 얘는 뒤집으니까 2의 n승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뒤집고 얘를 뒤집었으니까 부등호가 뒤집힌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 2를 몇 승 했을 때 100보다 커지나요? 그러면 로그를 이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그 부등식 저 배웠는데요. 자, 로그를 거는 것이 아니라 여기 n이라는 놈이 실수가 아니야. 모든 수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수만 해당되기 때문에 n에다가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100을 넘어가주는 n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2의 거듭제곱은 어디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2의 10승 1024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100을 뛰어넘는 그런 n이 얼마? 7. 왜? 2의 7승이 128이니까. 따라서 언제 크게 되는가? 7번째. 7번째 항부터 최초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0.99보다 커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로그 거는 거 아니야. n에다가 적당한 단수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성립시켜주면 된다. 자, 밑에 있는 유제도 재밌네.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딱 좋아요. 연습 열심히 하시고 바로 넘어갑니다. 13. 자, 13번은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자, 수열의 합에는 그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 상수항이 없는 n제곱 n의 형태 다 알고 있죠? 그걸 딱 보자마자 수열의 종류는 등차구나 이걸 알 수 있듯이 등비수열에서도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물어보면 어떤 등비수열을 합치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R-1, R-1, n개 더하세요. 첫째 항은 a다. 뭐 이런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1-r, 1-r, n개 더해주세요. 첫째 항은 a. 이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야. 갑자기 어떤 수열의 합을 이렇게 주겠대. 오케이? 이 등비수열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 근데 수열의 합을 이딴 식으로 주겠대. 근데 그 수열의 합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이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열을 열심히 구했더니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됐으면 좋겠다. 즉 등비수열의 합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를 또 알아야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도 있어. 어금니 꽉 깨물고 얘를 전개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R-1분의 A.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고요. 이게 형태인데 R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걸려있는 개수와 뒤에 있는 상수 그놈이 똑같아. 근데 무슨 차이가 있다? 그렇지. 부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되려면 일단 얘랑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2의 n승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는 거야. 2의 n승이. 됐죠? 2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사실은 얘가 2의 n승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의 n-1승이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을 지수법칙에 의해서 2분의 1에 2의 n승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치기 할 줄 알아야 돼. 됐지? 그럼 아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걸려있는 개수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이 되고 싶으면 얘랑 뒤에 있는 상수가 부호 차이가 나는 관계여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보면 끝났네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여기 있는 K, 여기 있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실수 K를 바로 구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 합의 형태가 아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앞에 걸려있는 개수와 뒤에 있는 상수가 서로 부호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됐죠? 답 구했죠?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문제에서 수열의 종류를 아예 주질 않아. 수열의 종류를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0번째 항을 구하세요. 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물론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도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N을 주잖아요. 그러면 AN을 구할 수가 있어. SN을 주면 AN을 구할 수 있다. S10이라는 게 뭐냐면 A의 1부터 어디까지, 그치? A의 9를 뛰어넘어 A의 10. 요걸 구한 거거든. 요걸 다 더한 거거든. 그러면 S의 9라는 건 뭐냐면요, A의 1부터 어디까지야, 그치? 9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식을 뭐만 해주면 돼? 그치? 빼주면 돼요. 두식을 빼버리면 얘가 싹 날아가면서 뭐만 남는다? S10에서 S의 9를 뺀 결과가, 그치? A의 10이다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 그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런 원리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A10을 구하라고 해도 재빨리 S10에서 S9를 빼면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대로 10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의 10승. 그쵸? 빼기 3. 이거였을 거고요. 자, 빼기 3 곱하기 그대로 재빨리 9를 집어넣으면 2의 9승. 자, 빼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랑 여기는 마이너스 3이랑 둘이 곱해. 됐죠?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제발 얘를 1024라고 한 다음에 3을 곱하지 마시고 보기 형태들이 다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을 뺄 때 제발 선생님 저를 묶어주세요. 알았어요. 3으로 똑같으니까 3으로 묶어주시고 2의 10승과 2의 9승이 있으면 누구로 묶는 게 좋아? 그치? 9승으로 묶는 게 좋죠? 작은 걸로 묶어주세요. 작은 걸로 묶어놨더니만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1이 남으니까 2 마이너스. 됐죠? 그럼 이건 사라지는 거고 답은 3 곱하기 2의 9승이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됐죠? 근데 얘도 되게 쉬워. 지금 방금 내가 풀이한 방법도 쉬운데 이거보다 더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는 풀이가 뭐냐면 이걸 보자마자 그냥 수열의 종류는 뭐다? 그치? 등비수열이다. 형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보자마자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해. 학습적으로는. 아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앞에 걸려있는 개수와 뒤에 있는 상수가 뭐야? 부호 차이가 있으니까. 됐지? 그럼 저놈의 새끼가 등비라는 사실을 그냥 할 수 있고요. 등비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첫째 항 공비를 구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야. 됐니? 공비는 너무 쉬워. 자네들에게 눈이 있으면 공비는 바로 2일 것이다. 왜? 초기가 아래 n승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자리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첫째 항을 구하라고요. 첫째 항은 S의 1과 똑같은 개념이니까 n에다가 1을 그대로 쿡 집어넣으면 답은 6에서 3 빼니까 3이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A의 n을 3 곱하기 2의 n-1승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을 쿡 집어넣으면 10번째 항은 바로 3 곱하기 2의 9승이다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이 방법도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좀 더 쉽게 느껴지죠? 쉽게 느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습적으로는 얘가 훨씬 좋다는 거야. 이걸 딱 보자마자 등비라는 걸 인지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학습적으로는 더 훌륭한 방법이 돼요. 오케이? 이게 바로 필수예제 13번.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였다. 유제도 열심히 잘 풀어보시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필수예제 14번을 하면 돼. 근데 필수예제 14번을 그래.
필수 예제 14번은 이제 원래 학계라서 선생님이 다시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지금 진행을 할 건데, 필수 예제 13번에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만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개념에서 했습니다. 개념에서 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게 아니라 SN이 3 곱하기 2의 n승, 자 마이너스 2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자마자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보자. 이건 이제 첫째 항만 이상한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3이었으면 좋겠다 한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돼. 그럼 원래 문제랑 똑같아지거든? 그때 이 플러스 1을 잠깐 버려. 그러니까 얘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 해주는 거야. 얘만 없었으면 나는 얘를 뭘로 풀 수 있으니까? 등비수열로 풀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럼 얘는 이제 등비수열일 것이다. 이거 안 보는 거야, 얘들아. 안 보고 첫째 항이랑 공비만 따로따로 구해줍니다. 그럼 공비는 2일 것이고 첫째 항은 아까 3이었네요. 됐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고, 그 AN이 3 곱하기 2의 n-1승일 것이야. 근데 아까 빼놨던 이 플러스 1, 아까 빼놨던 이 플러스 1을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얘를 가지고 왔을 때 누구한테만 추가시켜주면 된다고요? 첫째 항에만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원래 첫째 항이 3이었잖아. 그치? 그럼 첫째 항은 뭘로 바뀐다? 3에다가 1을 더해서 4가 될 것이다. 그러면 둘째 항 이후부터는 이 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얘는 첫째 항한테만 영향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뒤에다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것만 딱 붙여주시면 첫째 항만 이상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필수 예제 13번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나면 사실 등차 등비는 다 끝난 거야.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다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집을 풀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뒤에 이제 원리합계가 있어요. 그 원리합계는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뒤에 원리합계는 감이 다 넣건데 수능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웬만하면 좀 지향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내신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리합계는 따로 선생님이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필요한 사람만 보라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등비수열, 등차 등비의 모든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필수 예제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